김민아의 시사위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사위키 오늘 첫 번째 항목은 부엉이 모임입니다. 어제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일부 의원들이 부엉이 모임이라는 이름의 조직을 만들어서 텔레그램 이런 메신저들을 활용해서 전당대회 관련 문제를 논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맥락인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왜 하필 근데 부엉이랍니까? 보도를 보면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성이 이제 문씨니까 영어로 문해서 달에 많이 비견되곤 하는데 밤을 새워 달을 지킨다라는 의미로 부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억지스럽긴 하네요. 여기서 제가 약간 좀 신경이 쓰이는 게요. 부엉이 얘기가 지금 처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해찬 의원 팬클럽 이름이 또 대장부엉입니다. 그래요? 이게 당시엔 좀 얼굴 때문에 대장부엉이 같다. 이게 부엉이상 아니냐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요. 예. 2008년 촛불 시위 이후에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네티즌들이 여기에 대거 가입하는 일도 있고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의도한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좀 흥미로운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어쨌든 부엉이 모임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핵심은 당대표 후보의 교통정리를 한다 이 얘기인데요. 이른바 친문으로 분류가 되는 당대표 후보자들이 난립할 조짐이 보이니까 이거 그냥 두면 당 주류가 마치 대표직을 놓고 분열해서 싸우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이 노출되면 곤란하니까 마쿠에서 조정을 하자는 취지로 이런 모임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마쿠에서 조정을 해서 누구한테 몰아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오늘까지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은 이 부엉이 모임 내에서는 이제 전해철 의원 지지가 다수인 것 같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최재성 의원의 경우에는 이 전해철 의원하고 단일화하겠다 이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고 있죠. 또 전당대회 출마 의사가 지금 있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되는 박범계 의원의 경우에는 단일화를 안 한다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또 고수하고 있어서 관건입니다. 지금 언급한 전해철, 최재성, 박범계 이런 분들보다 훨씬 지금 더 주목되는 게 이해찬, 김부겸 이런 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국 차기 여당 대표는 이해찬이냐 아니냐 이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이해찬 의원 출마가 공식화되면 자연스럽게 다 교통정리가 된다라는 게 여의도의 시각이라는 거죠. 예. 다만 워낙 원로급 인사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이런 여론을 지금 무시할 수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좀 비유를 하자면 대장부엉이가 직접 나서기 전에 그냥 부엉이들이 한번 판을 정리해보자 이런 취지인 겁니다. 김부겸 장관은요? 김부겸 장관의 경우에는 지금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허락을 해야 이 당대표 출마를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게 지금 역풍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뒤집어 얘기하면은 김부겸 장관이 당으로 복귀하는 경우는 곧 문심을 얻고 오는 거다 이런 메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당권 주자들이 그거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개입한다는 얘기냐 이렇게 반발을 해서요. 김부겸 장관이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장관 직분에만 전념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개각에서 근데 만약 장관 바뀌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이게 또 좀 계산이 오갈 수 있는데요. 예. 다만 이런 점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부겸 장관이 지금 당내 주류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대권 주자를 키워낸다 이런 의미에서 전략적으로 당 전체가 좀 추대해주는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으면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당대회 때문에 개각 폭이 의외로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시각과 같이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때문에 개각 폭이 커진다? 이 전당대회 출마 인사들은 교통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당이 입각을 제한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시각인데요. 예. 그런 맥락에서 현재 지금 존재감이 없다 이런 평가받는 장관들에 더해서 최근에 정치적 논란에 좀 휘말리고 있는 장관들도 개각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그러면 정치인 출신 장관도 늘어날 수가 있다 이런 전망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요. 물론 이제 바꿀 사람은 바꿔야 되겠지만 좀 이런 정치적 접근은 좀 줄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게다가 대표에 나서지 않는 대가로 장관 자리를 줬다? 이런 식이 되면 곤란하죠.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것 자체를 좀 경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국군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관련 문제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문건이 발견이 됐는데요. 국방부 사이버 댓글 관련 조사 TF 발표 내용인데 이 뉴스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문건이에요? 문건 제목이 세월호 180일간의 기록인데요. 이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들이 이 세월호 참사 기간 동안 무슨 공작을 했는지 이런 걸 적어놓은 문건이라는 거죠. 사고 발생 13일째에 이 세월호 관련 상황 파악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했다고 그러고요. 약 6개월간 운영했다고 합니다. 이 TF는 육군 소장인 당시의 참모장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 기무부대원 등 60여 명으로 구성이 돼 있었다고 하네요. 아니, 국군 기무사에 이런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왜 만들었대요? 뭔 일을 한 거예요? 이 유가족들의 개별 성향을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성향에 맞춰서 실종자 탐색을 종결하기 위한 맞춤형 설득 논리 이런 걸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하고요. 그걸 국군 기무사가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논리를 보면은 논리도 고약한 게요. 이게 국가의 예산이 많이 들어서 비용이 많이 든다.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유가족들의 요구를 참 무분별한 것으로 평가를 하면서 비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유가족들에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팽목항에 이제 요원들이 배치돼 있었던 것을 넘어서서 안산 단원고에도 기무활동관이 배치돼서 일일 보고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민간인 사찰까지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무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를 했다. 이래서 이제 문제라는 것이고요. 국방부 검찰단은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기무사는 보수단체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제 요구하는 집회 일종의 맞불 집회를 열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일까지 했다고 해서 문제입니다. 그건 또 정치 관여 행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른바 안보단체의 예산 지원을 하는데 개입을 했고요. 또 언론기고 등이 가능한 예비역들은 또 특별히 관리하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고요. 예비역 사이버 전사를 육성해서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등의 여론 개입을 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이 특이한 게 이전 정권의 국방정책 담당자 등이 포함된 척결 명단 이런 거를 작성했다고도 하고요. 네. 또 전교조에 관여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들의 인적 쇄신 명단 이런 것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문건의 진위 여부를 좀 잘 밝혀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했네요. 군 기무사가. 그렇죠. 군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만 쭉 골라서 했군요. 그래서 엄청난 문제다라는 얘기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건데요. 또 이런 게 또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잘 알려진 게 1990년 보안사에서 복무하던 윤석양 이병이 정치 사찰 이 얘기를 이제 폭로한 게 시작이었고, 그 사건 이후에 보안사가 기무사로 바뀌고 대통령과의 독대가 폐지되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명박 정권 때 기무사령관의 어떤 대통령 독대가 부활하면서 다시 민간인 사찰도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도 민간인 사찰 의혹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민주노동당 소속이었던 이정희 의원이 기무사 요원의 수첩을 입수해서 공개한 바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당시 진보정당과 사회단체 소속 인사들을 사찰한 증거가 명확하게 이제 등장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예. 지난해에는 전직 기무사 수사관이 2003년 이전까지도 자기가 민간인 감시 업무를 했다 이런 얘기를 JTBC에서 폭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기무사 개혁 참 절실한 과제네요. 올해 초에 이제 손 씻는 행사를 통해서 엄정 중립 의지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인 개혁 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좀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기무사 조직을 축소해서 방첩부대로서의 역할만 분명히 하는 방안 이런 게 거론되고는 있는데 지금 아예 해체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현실을 좀 무겁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